외신에서 주목하는 국내 기업과 이슈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 숨겨져 있는 투자 정보 드리는 히든 글로벌 시간. 오늘도 조호진 타키원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디에서 투자 인사이트 가져오셨나요? 어저께 우리나라 증시에서 가장 큰 화두와 이벤트는 이제 SK하이닉스의 1분기 그렇죠. 잠정 실적 아니었습니까? 네. 해당 실적에 대해서 이제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한 주가 흐름이 조금 아쉬웠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 자세한 내용 살펴보실까요? 일단은 어제 이 시간이었죠. 똑같이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후에 좀 흐름을 예상을 해주셨는데 이게 기준선이 영업이익 40조였잖아요. 그걸 달성을 못하면 이제 떨어질 거다 예측을 해주셨는데 뭐 그게 똑같이 맞아 떨어졌네요. 지금 상황이. 예. 뭐 제 예측이 맞아서 뭐 그렇긴 한데 오히려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저도 이제 40조 넘을 줄 알았는데 40조 미만으로 나왔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블룸버그도 이제 그 문제를 갖다 얘기했는데 블룸버그는 이제 판매 호황이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떨어졌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제 분석은 좀 그와 다르고요. 어쨌건 이제 40조 밑으로 떨어졌지만 컨센서스, 우리나라 증권사의 컨센서스는 35조였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높은 수치고 상당히 또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영업이익률이 70%. 뭐 지금은 뭐 환율 효과도 컸다고 봅니다. 그 환율 효과를 배제하면은 뭐 TSMC보다는 낮아야 된다고 하지만 어쨌건 헤드라인은 뭐 TSMC로 갖다 추월했다 얘기하지만 그 실질적으로 이제 TSMC보다는 낮고 하지만 낮은다 할지라도 한 60%보다 높은 영업이익률이기 때문에 그 점도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좀 엄청난 뭐 신기원을 이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어제 주가가 심지어 이제 마이너스를 장중에 기록하기도 했었죠. 이게 뭐 단순히 이 실적의 문제라기보다도 약간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좀 요인이 됐을 것 같은데요. 예.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가 무엇이면 실제 어제 주가 차트를 보면 이제 실적을 발표하고 그러니까 실적이 이제 KRX 기준으로 개장하기 전에 이제 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딱 까보니까 잘못 보면 이게 40조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잘못 봤는지 아는데 다시 봤더니 이제 그 35조였고 37조였고 그래서 처음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신 대로 12시 40분에 심지어 마이너스 3%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실적이 40조를 못 넘었다는 것에 실망 매물도 나왔지만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란 전쟁에서 뭔가 안 좋은 뉴스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란에 있는 자국민들에게 빨리 출국을 해라. 항공권으로 출국하든지 항공권이 없으면 다른 모든 통로를 갖다가 수단하는 방법을 가리지 말고 출국하라라고 이제 메시지가 나왔다는 것이 우리나라 시장에 전해지면서 다시 불안감이 좀 증폭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이제 어저께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3%가 기록했다.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약보합으로 마무리를 하긴 했습니다. 0.1% 상승 마무리를 하긴 했지만 여기다가 또 하나 이슈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스위칭하면서 어느 날은 하이닉스 샀다가 어느 날은 삼성전자 샀다가 이렇게 바꿔가면서 매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보시다시피 하이닉스 실적 날인데 삼성전자 3% 올랐고 그다음에 그 하이닉스는 오히려 약보합을 마쳤습니다. 이 일이 사실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한 날에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하이닉스는 세 가지가 겹쳤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생각보다 영업이익이 40조 못 넘었다는데 실망 매물, 두 번째는 이란 전쟁에 대한 악화, 그다음 세 번째는 수급에 있어서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더 사는 어제 기조였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약보합에 그쳤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네, 실제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삼성전자는 진짜 놀랄만한 실적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마찬가지로 좀 아쉬웠던 주가 흐름이 나왔었던 기억이 또 나네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워낙 이제 눈을 40조 원까지 높여서 잡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충족을 못해서인지 이 AI 사이클이 좀 고점을 찍은 게 아니냐 이런 불안감도 다시 한번 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봤을까요? 예, 그 부분도 이제 블룸버그가 이제 적시했는데요. 블룸버그는 이제 여전히 수십 년간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호황과 불황이 왔다 갔다 했다. 이제 그래서 뭐 기억하시겠지만 22년도만 하더라도 하이닉스가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누적 적자가 8조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회사가 문 닫는 거 아니냐 막 그런 우려까지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4분기에 이 AI 때문에 이제 능동적으로 이제 극적으로 이제 반전이 됐습니다. 그게 얼마 안 됐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3년 주기 혹은 이제 18개월 주기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젠 벌써 이제 20년도 접어드니까 20년도까지는 이제 엄청난 영업이익이 나오겠지만 조만간 꺾어진다라는 어떤 입장이 있습니다. 뭐 그런 입장도 있지만 블룸버그는 또 뭐라고 썼냐면은 하지만 이제는 예전과 같은 이제 수급의 예전과 같은 그 호황과 불황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깨지 않았냐, 그런 사이클을 깨지 않았냐, 호황기를 접어놨던 분석이 있다라고 블룸버그에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하나 이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수출 지표인데 수출 지표에서 뭐 하이닉스가 얼마, 삼성전자 얼마 나오진 않지만 반도체 전체로 나옵니다. 반도체 전체가 지난 3월에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액의 38%를 차지했다는 것도 블룸버그가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무엇이냐, 여전히
좋은 이제 수출을 갖다 기록하고 있고 좋은 수출이라는 것은 여전히 반도체 업황이 좋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간접적인 대목이라고 블룸버그가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모두 다 이 부분은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순환 사이클에서 벗어나서 이제 구조적인 성장세로 이어가고 있다. 여기엔 다들 동의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이 성장세를 보인다고 한들 이게 뭐 영원하게 이어질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좀 꺾이는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블룸버그는 이걸 어떤 시점으로 좀 보고 있을까요? 예. 블룸버그도 원론적으로 모든 기사는 사실은 이제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있고 프로앤콘이라죠.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있고 네. 그렇게 써야 되는 것이 기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블룸버그도 거기에 대해서 적시를 하긴 했는데 메모리에서 절대 경기 변동성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동의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영원한 건 없죠. 뭐 해아래 새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예전과는 다르게 그 호황과 불황의 주기가 좀 길어졌다. 호황이 생각보다 길어졌다는 것은 동의를 하지만 아주 영원하지 않다라고 블룸버그가 썼습니다. 이거 당연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도 하이닉스랑 메모리 반도체 주식을 보는 게 좋겠고 그러면 언제까지 갈 것이냐? 26년은 당연히 가고 27년도 가고 저는 28년까지는 뭐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30년까지도 뭐 낙관적으로 갈 수 있지만 적어도 28년까지는 그대로 가는데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AI 반도체는 사실은 이제 AI 반도체 우리가 컴퓨터에서 챗GPT나 클로드 같은 서비스를 하는 것에 입장만 본다면 28년이 사실 정점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장이 나타났죠. 무엇입니까? 피지컬 AI. 자동차의 전장에도 사실은 AI, 생성형 AI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AI가 시작됐는데 이게 언제 꺾어지기를 예단하는 것은 너무 섣부르지 않나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추가로 어떤 또 시장이 열릴지 모릅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실은 27년은 당연하고 28년까지는 낙관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하지만 30년까지 어떻게 되냐. 30년은 사실은 적어도 내년은 가봐야지 30년을 전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또 지금도 종종 보면은 야 이제 반도체 그 공급과 수요를 보면 꺾였어. 이제 뭐 이렇게 그 정점을 찍었으니까 지금 파는 게 맞아. 이렇게 전망도 있긴 하지만 그 전망은 좀 너무 근거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의문이 들었던 부분이 어제 영업이익이 이제 37조 원대가 나왔고요. 순이익이 40조 원대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은요, 이 통상적으로 순이익은 이제 영업이익에서 법인세를 좀 차감하다 보니까 더 적게 나와야 되는데 좀 반대로 결과가 나왔네요. 이유가 뭘까요? 예. 어저께 이제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이 이제 보다 순이익이 어저께 영업이익은 37조였고 순이익은 40조로 나왔습니다. 아마 거기까지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정확하게 하이닉스가 발표한 자료에 보면 순이익이 40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거 보고 3조나 더 늘었던 것은 결국 이제 그러니까 키옥시아에 대한 진보 평가액. 하이닉스가 키옥시아에다가 이제 투자를 했는데 투자를 한 것을 진보 평가액으로 반영을 합니다. 평가액에서 반영하다 보니까 이제 하이닉스가 이제 이례적으로 순이익 영업이익보다 무려 3조가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단순하게 그 계산해 봤을 때는 지분법 평가액이 한 7조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이것을 정확하게 어제도 잠정 실적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본 실적이 나와서 컨퍼런스 컬에서 아마 밝혀질 게 여기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영업이익도 중요하지만 순이익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PER 밴드라고 했을 때는 결국 PER 밴드라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하이닉스가 1분기에 40조의 순이익을 거뒀다면 PER이 또 더 낮아지는 것이고 PER이 낮아진다는 기존의 전망과도 일치하기 때문에 그리고 좀 전에 이제 화면을 보신 대로 메모리의 가격이 여전히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올해 업황과 내년 업황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런 관점에서 하이닉스가 사실은 이제 올해는 꾸준히 가는 것이 당연한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 하이닉스가 그 메모리 업황이 영원하진 않잖아. 이런 점은 저도 이제 수용합니다. 하지만 저는 외부적인 요인에서 하이닉스가 주가가 꺾일 수 있다고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무엇이냐면은 이란 전쟁이 예상외로 길어지면서 이란 예상외로 길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겠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고용 지표가 나빠지고 이것이 만약 6월 달에 맞물린다면 실질적으로 그 페드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페드가 조치를 취하기에는 또 케빈 러시가 순조롭게 승계할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전쟁이 장기화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아무리 메모리 업황이 좋다 할지라도 6월 달에 이런 것들이 모두 증폭이 된다면 6월 달에 한번 큰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사실 저도 우려하고 있습니다.